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시기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왜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해버려. 이렇게 말을 한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 거시기가 유독 더 심해지는 거죠. 우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입니다. 저희 지난번에는 행동형 전축두엽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행동형 전축두엽 치매에서는 행동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같은 전축두엽에 문제가 생겼어도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이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는 원발성 진행형 실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유명 배우 중에 브루스 윌리스 아시나요? 바로 이 브루스 윌리스가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환자입니다.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는 우리 뇌에서 이 언어를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뇌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한테는 이 왼쪽 머리가 우성방구라고 언어 기능을 도맡아 합니다. 그 언어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좌측 반구에 그 네트워크가 있는 그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말하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언어를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이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브루스 윌리스는 2022년 은퇴 발표 당시에는 실어증을 먼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가족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축두엽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초기에는 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 문장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관찰되었다고 가족이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가 갑자기 어눌해진다는 것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신경퇴행성 증상인 치매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유창성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는요, 다시 말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유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말이랑 이 구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지 단어가 발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 그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말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끊기고 문장 구조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 밖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떠듬 하는 양상으로 보여지죠. 오늘 병원 같이 가 라고 말을 못하고 오늘 병원 같이 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매우 느리고 더듬하게 말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시는 거죠. 의미형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는요, 다시 말해서 말은 잘하는데 이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기능에는 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하는 거를 이해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매우 유창하게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단어의 의미를 잃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목말라 컵 갖고 와줘 라는 말을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단어를 표현을 못 하시고 또는 컵 자체를 말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단어를 보고 컵. 근데 컵이 이 물 마시는 컵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형태는 단어 찾기형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입니다. 저희가 로고페닉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환자분들은 문장을 말할 때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중간에 말이 막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 오늘 병원에서 검사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중간에 끊겼다가 하는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일종의 약간 더듬 하기는 하지만 이 말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이 말이 안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다가 맥락이 끊기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캐치하실 수 있는 생활 속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 대신에 둘러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시기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해버려. 이렇게 말을 한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 거시기가 유독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 줘 이게 아니라 그 TV 껐다 켰다 그 기다란 거 그거 줘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단어가 아니라 대명사를 써서 말씀을 하시거나 말은 매우 유창한데 내용이 매우 빈약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서 그거 했는데 근데 그게 그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은 계속 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거기 가서 그게 그거였는데 그거 해서 그거 그러니까 그거로 채워지는 문장인 거예요. 또는 조금 긴 지시사항을 했을 때 이 문장 전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아버지, 방문 닫고 불 끄고 와서 이 약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 다 방문을 닫고 불을 끈 다음에 와서 약을 먹는다 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것만 알아들어서 약 먹으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읽기나 쓰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점진적인 저하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은 어느 날 잘 살고 있다가 쾅 하고 이상해지면 그거는 급성 뇌병변, 다시 말해서 치매보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거를 조금 더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1, 2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상해지는데 이상한데? 라고 가족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캐치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 검사라고 하는 신경인지 검사를 진행을 하셔서 전두엽 기능 그리고 언어에 대한 기능을 평가를 해봅니다. 그쪽 부분만 많이 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면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영상검사에서는 MRI 등을 시행을 하셔서 그쪽 전측두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위축이 발견되거나 특히 오른쪽에 비해서는 왼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왼쪽 머리가 우성방구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PET-CT를 진행을 하여서 이 전측두부 부분에 대사가 현저히 저하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전측두엽 치매임에도 이 행동형 전측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부위 쪽으로 해서 많은 이상이 관찰이 되고요. 비유창성 전축두엽 치매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리에 말을 하게 해주는 영역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 브로카 영역 쪽으로 해서 이상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의미형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환자에게서는요, 측두부의 앞쪽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로서는 언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뚜렷한 약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언어 치료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전략을 함께 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데요. 제스처나 그림, 그리고 키워드 카드 등을 이용해 주시면 한결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막힐 때는 단어를 대신 말해주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드리는 대화법을 이용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컵? 유리컵, 텀블러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줘서 환자로 하여금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환자분들은 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답답해하고 이로 인한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하도록, 특히 비유창성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하도록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운동치료라든지 음악치료 등이 환자의 정서 및 이런 증상의 회복 유지에 도움을 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언어형 전축두엽 치매는요, 단순 건망증이나 우울증과는 다르게 언어 능력에만 국한해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뇌의 변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이 언어를 잘 유지하는 방법과 가족 의사소통 방식의 조정,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까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들 항상 함께 할게요. 저희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